차차차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이 계세요. 법학 박사 권두안 법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문학 이야기 함께 해주실 텐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사 권두안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이 시간 우리 탱자이 차차차 한미혁 씨하고 함께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와, 이 인문학 이야기 하니까요. 네.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 참 좀 기대하고 왔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네. 오늘은 먼저 네네. 인문학이란 뭔가. 참 이렇게 보통 분들이 도대체 인문학이 뭐야? 네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인문학이라는 건 사람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 학문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과연 나는 행복한가? 네. 이런 것들을 그 답을 찾는 학문이 인문학인데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역사나 철학이나 종교나 문학이나 예술을 통해서 인간의 다양한 생각들, 살아가는 방식들을 네. 통해서 네네. 그 답을 찾고자 하는 그런 학문이 인문학이에요. 아까 그렇군요. 그 질문에 대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연과학은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네네.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우리가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을 네네. 연구하는 학문이 인문학이에요. 아하.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이 지나온 문의를 네. 분석을 하게 되면 미래에 우리가 어떤 문의를 남겨야 될지 이런 거를 가능케 하거든요. 굉장히 깊은 말씀 해주시는데요. 예, 네. 그런 인문학인데, 네. 근데 그런 삶을 사는 방식에서 우리가 오늘 순간에 선택을 한 것들이 네. 미래에 어떤 결과로 미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1960년대 기상학자 네. 에드워드 로렌츠는 나비 효과라는 거, 네. 버터플라이 이펙트를 가지고 원래 이게 혼돈 이론이라고 카오스 티오리예요. 아하. 그 이론을 가지고 예측을 했어요. 네. 그래서 베이징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은 뭐 다 알다시피 플로리다에서 허리케인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이 이 조그만 그런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선택들이 미래에 어떻게 이 변화될 건가, 이런 것을 우리가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왔던 문의를 살펴서 네. 미래에 예측해보자, 이런 것을 인문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오늘은 네네. 이 일본의 작가 이노우에 야스시의 소설 도낭을 통해서 네네네. 거기에 주인공 조행덕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의 삶을 쫓아가면서 네네. 인문학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굉장히 어려운 책 아닌가요? 쉬운 겁니다. 아, 저도 우리 박사님께서 이 도낭에 대해서 이 책, 네. 일본 역사 소설가 이노우에 야스시? 제가 네. 읽어보진 않았어요. 이노우에 야스시예요. 예, 전 굉장히 생소한 인물이라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셨어요? 예. 근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노벨문학상 후보로도 올라왔던 작가이기도 작가예요. 하고요. 예. 예. 그래서 그때 네네. 참 이노우에라는 작가가 네. 훌륭하다는 게 뭐냐면, 예, 예. 여기서도 이제 나오겠지만은 장경동 17호 막고글에서 네. 나온 조그만 메모지 단서 하나를 가지고 소설을 쓰게 돼요. 직접 경험하고 가본 것도 아니고요. 예, 근데 실제 조행덕을 쫓아가서 그 사람이 실존한 인물처럼 느껴져요. 대단한 작가입니다. 그러네요, 정말. 조행덕이라는 사람은 이 시대는 네. 송나라 때 11세기의 배경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네네. 송나라 때 이 조행덕이라는 사람이 진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고향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먼 길을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피곤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그 주막집에서 기둥에 잠깐 쉬고 있는 사이에 깊은 잠에 들어갔어요. 낮잠에 빠졌어요. 눈을 떠서 이 시험장으로 가니까 이미 끝났죠. 오호. 시험도 치러보지도 못하고 낙방을 한 거예요. 아이고. 참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조행덕이라는 사람이 낙심해서 거리로 걷다가 시장으로 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인신매매를 했어요. 아이고, 그 시대에도요? 네, 우리가 미국에서 노예 시장에서 사람을 팔고 사듯이 네. 그때는 그게 이제 그 풍습처럼 이런 점령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인신매매를 인간을 매물로 내놔서 팔았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래 이제 조행덕이 어차피 진사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경비는 두둑히 갖고 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여인을 바라보고 저 여자의 심정이 내가 지금 낙방한 심정하고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이제 사자성어로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심정을 느껴서 그 노예를 삽니다. 오호. 사서 조행덕이 You are free. 너는 이제 자유야. 와. 가. 이렇게 이제 그 해방을 시켜줬는데 멋지네요. 그 여인이 서하에서 온 여인이었어요. 그래 그 여인이 조그만 쪽지를 하나 줍니다. 네. 조행덕에게. 아하. 근데 조행덕이 이렇게 받아보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문자예요. 네. 그 당시에 진사 시험을 치러 올 정도면은 송나라 시대의 지식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언어에 좀 이 능력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서하 여인이 하는 말이 이 표차를 갖고 있으면 서하에 가더라도 당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비자하고 비슷한 거였었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서하로 흘려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 서하라는 데가 어디냐면은 황하강의 서쪽에 있는 지역을 얘기해요. 네. 그래서 서하예요. 황하의 서쪽에 있다. 그래서 서하. 그래서 서하예요. 아하, 서하는 간수성, 즉 티벳의 남쪽에 있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데요. 네. 그게 실크로드 선상의 요충지입니다. 관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가고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이 지역을 서로 차지하려고 송나라하고 네. 그 다음에 거란하고 서하가 다투었어요. 아하. 그런 전란에 휩싸이게 되는데 그 전에 서하 문자를 접한 조행덕이 궁금해서 네. 서하 문자를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아하. 예. 그래서 그때 또 이게 탕수족인 서하를 이룩한 이 원호의 명령대로 네. 그다음 불경을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오. 그래서 이게 여러 승려들하고 비구 승들하고 그 책을 불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는 와중에 네. 전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그 불경 수만 권을 도낭에 있는 막고굴에 안치를 시키게 돼요. 어허. 그래서 거기다가 안치를 시켰는데 그 시킨 채로 그 도낭 지역이 사막화가 돼서 아하. 한 600년간 잠을 자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대로 묻혀서. 예. 아. 그렇게 돼서 그게 보존이 됐는데 네네네. 1900년대에 승려 네네네. 왕루안이라는 승려에 의해서 그게 발견이 돼요. 그렇게 해서 보존이 됐는데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게 네. 이게 중국이 문화혁명 기간 중에도 그게 보존이 됐어요. 어허. 문화혁명이 1966년부터 1976년도까지였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거기 너무 많이 지역이 사막화되어 있고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이게 문화혁명의 홍위군들이 거기까지는 들어가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보존이 됐는데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나비 효과처럼 네. 하나의 낙방을 한 거 때문에 네. 사람들은 낙방을 했을 때 이 인생에서 실패한 거예요.
네. 만약에 낙심하게 되죠. 조횡덕이 그 진사 시험에 붙었다면 네. 어쩌면 그 불경 4, 5만 권은 보존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진사 시험을 봤기 때문에 벼슬에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하. 근데 신은 묘하게 그 우리 문명을 어딘가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이끄는 신들은 미리 그런 것들을 예견해서 네네. 그렇게 이게 깊이 잠들게 하고 그에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시험에 떨어지게 하거든요. 떨어져서 유랑 생활을 하면서 소화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인류 문화유산을 지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뭔가 그 일어나는 일에는 네.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낙담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무슨 일이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아마 신은 나에게 또 다른 뜻이 있을 거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긍정적이고 좋아요. 헬란 켈러도 그랬잖아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그렇죠. 열린다. 예.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가 남극이나 북극에서 얼음층을 그 우리가 시추를 해서 네네. 거기에서 우리가 빙하 코어를 가지고 그 우리가 수백만 년 전에 있던 날씨를 추적을 하게 되면서 네. 우리의 지금 그 시대와 지금의 온도 변화가 우리에게 어떻게 미치는가 이런 걸 연구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인문학이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게 그려왔던 무늬를 분석함으로써 미래에 나아가고자 할 수 있는 무늬를 그릴 수 있게끔 예측이 되잖아요. 네. 물론 우리 뜻대로 그려지지는 않아요. 다만 예측을 할 뿐이라는 거죠. 나무를 자르고 나면 나이테가 나오잖아요. 네. 그 나이테에도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나이테 속의 간격에 의해서 기후가 들어있어요. 추웠다, 이게 따뜻했다, 이게 나무의 나이테 속에 축적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것은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박사님 인문학에도 이렇게 정통하십니까? 뭐 법무사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뭐 유튜버도 하시고 그러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근데 뭐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박사님께서. 이게 예. 우리가 법률을 하려면 예. 사람이 사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법률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가요? 예, 법률이 뭐예요? 일반 상식이거든요. 일반 상식입니까? 예, 일반 상식이 법률이에요. 예. 법을 다툰다는 건 뭐냐면 일반 상식에 어긋났기 때문에 법으로 다투려고 그러는 거지. 아하. 일반 상식대로 맞아 들어간다면 법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려면 일반 상식을 이해하려면 여러 다양한 장르의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네. 단편 지식이 되기 때문에 어느 편견에 치울 수 있습니다. 지식은 멋진 말씀이십니다. 네, 다양하게 갖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을 연구를 하면서 네. 제가 무슨 뭐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체가 인문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살고 그림 있는 보고 있는 자체가 거잖아요. 예술이죠. 네. 어떻게 보면. 그죠? 예술이잖아요. 예. 인문학은 예술이에요. 우리가 암만 인공지능이나 SNS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하지만 결국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뭔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공지능이나 이런 SNS 소통한 거는 그 관계를 맺기 위한 기본 지식이나 이런 거를 습득하고 축적하는 거지 결국 우리가 이루어지는 건 사람 간의 관계예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이 요즘에 왜 이렇게 과거에 듣지 못했던 인문학을 많이 얘기를 하나. 네. 이런 것들은 그 관계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귀찮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감정 소비, 뭐 감정 소모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럼요. 서로 대화하고 맞춰가고 이런 거를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인문학은 네. 공감 능력을 배우는 학문이다. 아,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공감 능력. 네. 예.
지난 방송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공자의 논어에서 나오는 생이지지, 학이지지, 곤이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이지지는 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갖게 되는 자동 탑재되는 능력을 얘기해요. 학이지지는 능력이 조금 부족했을 때 배워서 또 갖게 되는 능력을 얘기해요. 네. 곤이지지는 네. 이 곤란한 숙제를 풀어가면서 네. 우리가 이게 터득한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 능력을 곤이지지라고 그래요. 왜? 어려운 걸 우리가 숙제를 하고 맞추고 왔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이라는 것은 공감 능력을 우리가 키워나가는 학문이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나 철학이나 또 문학이나 예술이나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생각을 바꿔서 다른 사람 쪽에서 생각해보는 이런 면이나 네. 이런 거를 연구해서 좀 더 우리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 향기가 나게끔 만들어가는 학문이 인문학이다. 멋있는 표현이세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멋집니다. 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네, 그러면은 다 해주실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네. 인문학을 이 중요성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나비 효과하고 같은 거예요. 네네네. 오늘 내가 이 어떤 누구하고 관계에 있어서 네. 어떻게 이루어냈던 행동들이 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미칠지는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다만 과거에 우리가 문의를 분석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어떤 결과를 나타내더라.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아하. 최소한 그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네. 유도하기 위해서 인문학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 능력을 키워서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좀 더 아름답고 네.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이게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와, 진짜 멋진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나 이 인문학이 공감 능력을 키워나가는 학문이다라는 말씀 완전 제 마음에 쏙 들어왔고요. 들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인문학에서 나비 효과에 대해서도 참 공감하는 내용 고맙습니다. 많았습니다. 와, 이 한미옥 씨가 이 시간을 매주 함께하는 겁니까? 뭐 2주에 한 번, 한 2주에 한 달에 한 번, 번입니까? 뭐 이제 개인 간에 네네. 또 이렇게 자기들의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2주가 될 수도 있고 3주가 될 수도 있고. 그렇군요. 예, 그렇게 정기적이진 않습니다. 네. 대신 한 달에 한 번은 한다. 그러시군요.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해요. 네. 자, 지금까지 법학박사 권두환 법무사님께서 인문학 강의, 인문학 이야기 함께 해주셨는데요. 아주 쉽게 이렇게 풀어주시고 뭔가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움해서 감사해요. 네, 신청곡 고맙습니다. 주셨지요, 아까? 네? 신청곡 주셨지요? 예. 신중현의 네. 아름다운 강산. 아름다운 강산. 이거요. 전하는 말씀 광고 듣고 돌아와서 들어주세요.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준비를 못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가세요.